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한국까지 오게 된 한 여성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단지 꿈을 쫓아 낯선 나라로 온 그녀를 향해 조롱과 무시를 보냈던 고향 친구들. 하지만 그녀가 한국 여권을 꺼내든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죠. 어떻게 한 장의 여권이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타마르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용기와 도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타마르의 스토리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조지아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 이름은 타마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년 전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제 앞에서 말을 더듬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본 드라마 한 편이었죠. 그 드라마 속 서울의 반짝이는 밤거리, 정갈한 음식,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였고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나라였죠. 타마르, 넌 왜 그런 이상한 나라에 관심이 있니? 그냥 여기서 평범하게 살면 되잖아. 고등학교 친구 니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타마르는 항상 현실성 없는 꿈만 꾸지. 그 먼 아시아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또 다른 친구 소피코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은 그저 드라마 속 나라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유튜브로 한국어를 공부했고 온라인으로 한국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제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도 틈틈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제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타마르,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으면 그냥 관광으로 한번 다녀오면 되잖아.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야? 대학 동기 레바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꿈과 희망이 있는 곳이었죠. 졸업을 앞두고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짜 가려고? 너 미쳤어? 거기서 뭘 할 건데? 친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안정적인 미래를 버리고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비자 신청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국을 앞두고 친구들과의 작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축하해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과 약간의 시기심도 느껴졌습니다. 잘 다녀와. 근데 만약 잘 안 되면 바로 돌아오면 돼. 우리가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니노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와 처음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낯선 언어와 풍경에 약간 겁이 났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심부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공간이라 생각하니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고 설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모든 불안은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보자.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에 먼저 놀랐죠. 하지만 현실은 곧 제 앞에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마르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던 한국어가 실전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말할 때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가끔은 영어로 도움을 청해도 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는 이태원 근처였습니다. 작은 방에서 다른 외국인 3명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었고 밤에는 옆방의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결국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손님이 말하면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매일 했습니다. 가끔 제 발음이 이상하다며 웃는 손님도 있었고 짜증을 내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일이 끝나면 한국어 학원에 갔습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학원비로 썼지만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고향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 귀에 들리는 낯선 언어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조지아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타마르, 괜찮니?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적응하면 될 거예요. 힘들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멋져? 소피코의 메시지에는 약간의 비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 만났어? 부자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해. 니노의 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 한 손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러시아에서 오셨나요?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조지아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조지아요? 와인이 유명한 나라죠? 한국어 실력이 좋으신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카페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가끔 제게 짧은 대화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존재가 제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어갔습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 있어야 했고 바쁜 시간대에는 쉴 틈도 없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실수를 하면 사장님의 꾸중을 들어야 했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그날의 경험과 감정을 정리했고 한국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반지하였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방 안에 조지아에서 가져온 작은 소품들을 배치하고 벽에는 가족 사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한국어로 복잡한 주문을 받아 실수 없이 처리했을 때의 성취감, 한국 음식에 조금씩 입맛이 길들여지는 것,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청했던 한국인들의 친절함.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해도 끝까지 기다려 주었고 가끔은 영어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주문한 커피를 내려드릴 때면 살짝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비 오는 날 민수가 우산을 두고 가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그에게 우산을 돌려주려고 연락처를 물어본 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만난 민수는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때요? 입맛에 맞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매운 음식은 아직 적응 중인데 김치찌개랑 불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민수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카페에 왔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조지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지아는 와인의 발상지라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8,000년 전부터 와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집에서도 매년 와인을 만든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모르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설명해 주었고 가끔은 한국어 일기를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제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고 카페에서도 더 자신 있게 손님들을 응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 길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월세가 밀렸을 때 집주인과의 소통이 어려워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말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거창한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점점 민수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진중함과 배려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 언어도 달랐으니까요. 게다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후면 만료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그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타마르, 한국 남자랑 사귄다며? 사진 좀 보여줘. 니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자야? 차는 뭐 타? 소피코도 가세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특별히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자 니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야, 그럼 그냥 평범한 남자네.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 없었잖아. 그들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왜 민수를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드라마 속 환상의 나라였고 제 선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걱정이었습니다. 민수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씨, 내년이면 제 비자가 끝나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요. 타마르 씨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머물 수 있을까? 민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이 지나자 서서히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고 식당에서도 자신 있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몇 명 생겼고 주말이면 함께 서울의 여러 명소를 다녔습니다. 특히 민수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한 옥마을의 전통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타마르 씨는 한국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제 능력을 살려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하는 미래도 생각해봤어요. 그 말에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타마르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점점 진지해졌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민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더욱 적응해 갔습니다. 언어도 점점 늘었고 문화적 차이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의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남자랑 사귄다더니 이제 좀 살만해졌냐? 니노가 영상통화에서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외국 가면 다 변한다더니 너도 그 꼴이네. 소피코도 가세했습니다. 이제 조지아는 너무 시골 같아 보이지? 고향 친구들은 이제 부끄러워. 그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결코 그들을 잊거나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연락하며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제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는 여전히 나야. 단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타마르. 넌 변했어. 예전에 타마르는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어. 니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제 행복을 축하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 제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변할 때 더 그렇죠. 타마르 씨가 성장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민수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기 전 민수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만료가 다가오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학생 비자로 전환하려면 학비가 필요했고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스폰서 기업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 정규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성실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취업 비자 스폰서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민수의 회사에서도 외국인 마케팅 담당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 조지아어와 러시아어 실력, 그리고 향상된 한국어 실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이제 카페 일을 그만두고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 용어들이 낯설었고 회사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민수도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급여도 카페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제 더 넓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월급의 일부는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민수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녔고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아들이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화상통화로 저를 만나보시고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타마르 씨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네요.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해요. 민수 어머니의 말씀에 안도했습니다. 반면 조지아에 있는 제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딸이 머나먼 나라에서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타마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 조지아로 돌아올 생각은 없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에서 더욱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결과 1억 원 가까운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지아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금액이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2년의 교제 끝에 그는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이 결정되자 우리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귀화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 새로운 고향이 되었고 이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워킹홀리데이로 잠시 머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되어 한국 국적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축하의 말 속에도 약간의 시기와 의구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내 꿈을 이루었네.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됐구나. 니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영영 못 만나는 거야? 너는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조지아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겠네. 소피코의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제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에 그들을 초대했지만 거리와 비용 문제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준비와 함께 귀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민수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민수의 가족은 처음보다 훨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며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과 배려 덕분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민수와 함께 조지아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밟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민수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도 서툰 조지아어로 인사하며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은 예상했던 것보다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말투와 행동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지아에서 부모님과 몇몇 친한 친구들이 오셨고 민수의 가족과 친구들도 참석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조지아 전통 의상과 한복을 함께 입은 사진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결혼 후 귀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길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도 통과해야 했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민수의 도움으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귀화 인터뷰 날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탈락하면 어떡하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타마르 씨,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면접관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 진정하고 대답했습니다. 안전함과 편리함이 가장 좋습니다. 밤늦게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좋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에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결국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날 민수의 부모님께서 저를 딸처럼 안아주셨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편해졌습니다.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할 필요도 없었고 취업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회사를 옮겼고 민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병원, 공공기관, 행정 시스템 등 모든 절차가 체계적이고 정직했습니다. 이 나라라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장을 보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끔은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조지아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배경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조지아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풍경이 반가웠습니다.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회사 업무와 친구들 만남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기대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니노, 소피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곧이어 말끝마다 비꼬듯 말했습니다. 와, 너 한국 가더니 진짜 많이 달라졌다. 좀 잘 살게 됐나 보지? 그들의 질문과 눈빛에서 여전히 시기와 의구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제 경험과 배움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을 때 제가 무심코 가방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너 이제 한국 사람이야? 니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작년에 귀화했어. 이제 법적으로도 한국인이지.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에게 한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생활, 문화, 취업 기회 등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한국 여권이라는 물질적 증거를 보고 놀란 것뿐일까요? 어쨌든 그날 이후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지아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과 조지아 사이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양국 간의 이해를 돕는 일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조지아의 아름다움을 한국에 알리는 것이 제 작은 꿈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제 여권을 본 이후 친구들 중 몇몇이 한국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친구, 한국 기업에 취업할 방법을 묻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나라가 이제는 그들에게도 동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조지아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한국 생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본 고향의 모습과 비교하니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물론 조지아에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안전함은 정말 감사한 점이었습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아에 있는 친구 중 한 명인 마리암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타마르, 한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혹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마리암의 메시지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비자 신청 방법부터 한국에서의 생활 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몇 개월 후 마리암이 실제로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마리암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하고 설렜던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마리암의 눈에서도 같은 감정이 읽혔습니다. 타마르,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런 도전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마리암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숙소 구하기, 교통카드 만들기, 휴대폰 개통하기 등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암은 저처럼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 한국어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마리암 이후로도 여러 조지아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저를 가장 많이 조롱했던 니노도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저에게 추천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타마르,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다더라.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 니노의 메시지를 받고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제 한국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 제품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코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열심히 보며 문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타마르, 아이고가 정확히 무슨 뜻이야? 드라마에서 자주 들리는데 사전에는 안 나와. 소피코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후 친구들 중 몇 명은 조심스럽게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한국 취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해?
한국어 공부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고 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한 친구는 제 소개로 한국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했고 지금은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지아 마이너스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마리암이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도 한국 남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조지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된 사회 시스템이 매력적인 요소였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정직함과 근면함,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등이 진정한 매력이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조지아 사이의 문화 교류를 돕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제품을 조지아에 소개하고 반대로 조지아의 아름다운 문화와 와인을 한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한국 제품을 조지아에 판매하고 조지아 와인을 한국에 수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점차 사업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조지아 와인은 한국에서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8,000년의 역사를 가진 와인 문화와 독특한 제조 방법이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소믈리에들도 조지아 와인의 독특한 맛과 품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 제품은 조지아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피부관리 제품과 메이크업 아이템은 조지아 여성들 사이에서 꼭 써봐야 할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작은 사업은 점차 확장되어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요리 클래스, 조지아 문화 소개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혼 5주년이 되던 해 저는 오랜만에 조지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 함께였고 우리의 어린 딸 소라도 함께였습니다. 소라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조지아의 피도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열렬히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라는 낯선 환경에 약간 당황했지만 곧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귀국자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생활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소라가 입고 있는 한복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 전통 옷이구나.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소라의 한복을 만져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응,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입는 옷이에요. 이번에 몇 벌 더 가져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은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니노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전 친구들은 처음에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곧이어 말끝마다 비꼬듯 말했습니다. 와, 너 한국 가더니 진짜 많이 달라졌다. 좀 잘 살게 됐나 보지? 하지만 제가 가방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꺼낸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너 이제 한국 사람이야?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에게 한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니노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항상 제 한국 사랑을 비웃던 그녀가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 취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타마르, 솔직히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는 어때?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한국에서도 일할 기회가 있을까? 니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으니까.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거든. 우선 한국어를 배우는 게 첫 걸음이 될 거야. 소피코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마르, 너 덕분에 한국 문화를 알게 됐어.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매력적인 문화라고 생각해. 소피코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레바니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가장 조용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타마르, 정말 행복해? 후회는 없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 힘든 시간도 많았고 가끔은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내 선택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무엇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레바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부러워.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녀의 말에 저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늦은 건 없어. 너도 원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그 대화 이후 레바니도 한국 취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국제무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의 무역회사들과 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한국어 공부도 권했습니다. 그 후 친구들 중 몇 명은 조심스럽게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혹시 한국 취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해? 한국어 공부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고 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한 친구는 제 소개로 한국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했고 지금은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지아,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조지아 방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초대로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웠던 그 교실에서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동경했을 뿐인데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취업 기회, 문화, 음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순간 제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 똑같은 꿈을 꾸었으니까요. 우선 한국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아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제 조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제 선택이 단지 저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습니다. 조지아를 떠나기 전날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선택한 길을 이제는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타마르,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용감하게 걸었고 그 결과 정말 많이 성장했어. 니노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니노. 하지만 내가 특별한 건 아니야. 그저 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을 뿐이야. 너희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 나처럼 한국에서 시작해보면 알게 될 거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멋지다.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르긴 해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 나처럼 한국에서 시작해보면 알게 될 거야.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과 조지아 사이의 문화교류에 힘썼습니다. 민수와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은 점차 성장해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제품을 조지아에 소개하고 조지아의 문화와 상품을 한국에 알리는 일이 저희의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조지아 와인은 한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8,000년의 역사를 가진 와인 문화와 독특한 제조 방법이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희는 조지아 와인 시음회와 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이를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조지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화장품과 패션 제품은 조지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조지아 고객들이 점점 늘어났고, 트빌리시에는 한국 제품 전문 매장도 오픈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조지아를 방문해 문화를 체험하고 반대로 조지아의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관심을 보였고 조지아의 교육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첫 해에는 20명의 한국 학생들이 조지아를 방문했고 15명의 조지아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조지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 풍부한 문화에 매료되었고 조지아 학생들은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도시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감탄했습니다. 타마르 씨, 이 프로그램 덕분에 조지아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특히 와인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 한국 학생의 소감이었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지아 학생의 소감도 비슷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저희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 양국의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조지아의 와이너리나 관광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조지아 학생들은 한국의 IT 기업이나 화장품 회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나라에서 도전하는 조지아 청년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타마르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덕분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조지아 청년의 메시지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조지아를 방문했을 때 저는 예전의 기억들을 되새기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집, 학교, 그리고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돌아보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 고향 마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타마르, 너 덕분에 우리 마을에도 한국 바람이 불었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웃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써. 네가 처음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다들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를 자랑스러워해. 다큐멘터리는 제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지아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꿈을 키워가던 청소년기, 그리고 한국으로의 첫 여행과 정착 과정, 결혼과 귀화, 그리고 현재의 삶까지 모든 과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의 핵심은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조지아를 방문했을 때 친구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존경하고 조언을 구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저는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을 선택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에 감동했고 조지아 사람들은 제 용기와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타마르 씨 이야기를 보고 저도 꿈을 향해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두렵지만 당신처럼 용기를 내볼게요.
한 젊은이의 메시지는 제게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는 더 많은 곳에서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이어졌고 책을 써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주로 제가 한국에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방법, 그리고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 특히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창문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 한국에 취업하고 싶은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 등 다양한 이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조지아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문화적 차이와 가족의 반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타마르 씨, 정말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제가 너무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할까봐 걱정해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가족과의 거리. 이 모든 것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사랑도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 조언을 듣고 결국 결혼을 결정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그녀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쁩니다. 책 출간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도움과 출판사의 지원으로 결국 두 나라의 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부터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민수와의 만남과 결혼, 귀화 과정, 그리고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노력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과 바람을 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아닌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어판뿐만 아니라 조지아어와 영어로도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많은 독자들로부터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타마르 씨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외국인 배우자로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공감이 갔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독자의 메시지는 제게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다문화 사회와 국제 교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문화의 달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에게 언어 교육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체성 교육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종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취급받고 부모의 나라에서는 한국인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랍니다. 저는 항상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라도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녀 역시 이중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조지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고 조지아의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며 두 나라의 명절과 풍습을 모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조지아 사람이야? 어느 날 소라가 물었습니다. 둘 다야, 소라야. 너는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갔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두 문화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역할, 그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지아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단순한 산업 국가쯤으로 여겼다면 지금은 기술력, 문화, 사람 모두가 존경의 대상입니다.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제게 한국 이야기 좀 더 들려달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제 인생 2막은 제 고향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카페에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민수와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귀화 과정.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여 민수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조지아와 한국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먼저 조지아로 가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저희의 현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트빌리시에는 한국 문화원이 생겼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도 조지아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마르, 이제 네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제 선택을 의심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타마르, 네가 10년 전에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우리 모두 걱정했었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겠어. 니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코도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어. 네가 자랑스러워. 그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 전 그들은 제 한국행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고 현명했는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여권을 꺼내 들었던 그날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멋지다.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르긴 해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 나처럼 한국에서 시작해보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처럼 이제 많은 조지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유학,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조지아인들이 늘어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 니노의 딸 아나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서울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타마르 이모, 제가 한국에 가면 많이 도와주세요. 이모처럼 저도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아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지금의 자신감과 성취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희는 특별한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 활동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난 10년의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파티 중에 민수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함께한 10년의 순간들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식, 소라의 탄생, 그리고 수많은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마르, 당신과 함께한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행복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처음에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무엇보다 내 아빠를 만나고 너를 얻게 되어 가장 행복해. 소라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조지아가 그립지 않아요? 물론 가끔 그리워.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조지아의 음식과 풍경도 그립고. 하지만 이제 한국도 내 집이야.
두 나라 모두 내 마음의 일부가 되었어.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높은 빌딩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덕분에 저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단지 워킹홀리데이로 잠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한국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제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와 도전,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10년을 기념하며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지아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단순한 산업 국가쯤으로 여겼다면 지금은 기술력, 문화, 사람 모두가 존경의 대상입니다. 저를 무시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제게 한국 이야기 좀 더 들려달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제 인생 2막은 제 고향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 전 조지아 구경 방송에서 한국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며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습니다. 타마르 씨는 조지아인으로서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두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변화에 대한 태도일 것 같아요.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지아는 전통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소중한 가치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조지아 국적을 포기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은 없었나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조지아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국적이 곧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조지아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조지아의 문화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게 되었죠. 저는 이제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품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는 조지아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조지아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과 문화 콘텐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10년을 맞이하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와 소라,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소중한 인연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여정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꿈을 이루고 사랑을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써나갈 곳입니다. 한국은 단지 높은 빌딩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덕분에 저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용기 내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지아 출신 타마르의 한국 귀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